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2024년이 밝아왔습니다. 다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허리 아프시다든지 딴 데 아프시지 않게 올 한 해도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약간 민감한 주제인데 그쪽 병원이 진짜 많죠. 또 이제 제가 있는 서울 지역만 해도 대학병원도 엄청 많고 이제 전문병원도 엄청 많은데 환자분들 입장에서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혹시나 해가지고 한 두세 군데 들러보셨는데 얘기가 다 다르니까 왜 얘기가 다른지도 궁금하겠고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살고 죽고 하는 병이면 사실 의사들끼리 별로 이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치료들에 있어서는 의사들마다도 차이가 많고 이 병원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컨셉에 따라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주로 척추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만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치료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수익이 커지고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은 수술을 결정할 때 정말 꼭 필요한 경우, 좀 더 나쁘게 말해서 안 했을 때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는 경우에만 좀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안 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한 치료들,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 너무너무 이제 낫지 않고 거의 한 발자국도 못 걷고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된다고 할 때 이제 수술을 좀 결정하게 됐고 이제 수술을 한다 해도 자주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많이 부족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한번 치료할 때도 좀 큰 치료다 해도 완벽한 치료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어져요. 잠깐 이제 협착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협착증이 생기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불안정성이거든요. 뼈가 약간 미세하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는 인대나 뼈들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불안정한 거를 잡아줘야 되고 이제 잡아주는 거는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는 유압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제 이 유압술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많은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결정할 때 좀 신중해야 되는데 유압술은 당장 했을 땐 결과가 제일 좋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변 마디가 빨리 나빠지고 수술 중이나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대학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유압술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장 이분을 잘 치료해서 이분이 적어도 몇 년간 나를 찾지 않을 수 있게 내가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잘 지내실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아무래도 유압술을 가게 되는 거고 이제 전문병원에 있을 때는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저도 나온 직후에는 이제 무조건 유압술만 배웠었고 유압술을 해야지 낫는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유압술하고 안 좋은 경우도 많이 봤었죠. 반대로 황색인대 제거술 또는 감압술이라고 불리는 이제 신경만 누르는 걸 슬쩍 없앴을 때 이때는 사실 그 의사와 환자 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꾸준히 관리도 해야 되고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환자분이 이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약간 불안전하고 안 좋아졌을 때 유압술로 간다는 걸 잘 이해하고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보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하죠. 이분을 좀 더 많이 보면서 내가 이분이라면 이제 유압술보다는 이렇게 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몸에는 좋아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몸에 최대한 작게 치료를 하게 되고 작게 치료한다는 게 그 환자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좀 적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전문병원에서는 좀 더 감압술이나 그런 거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얘기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저도 가능하면은 고정하는 수술은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병변만 잘 제거하고 향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를 귀찮을 정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되 실패하거나 안 됐을 때는 이제 유압술을 가셔야 된다를 이해하시는 분들께만 수술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은 대학병원에 있으면 일단 바빠요. 그리고 한 번에 확실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들은 해결 방법이 대학에서는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또 크고 확실한 방법을 좀 추구하는 게 있고, 전문병원은 이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당장의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들을 하고 향후 관리를 이제 철저하게 하는 걸 좀 더 목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지금 전문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저희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문병원의 장점을 조금 요약을 해드려보면은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거죠. 특수치료는 되게 수술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수술 외적인 치료도 여러 가지인데 이 환자분이 어떤 정도의 치료를 원하고 어떤 정도의 치료가 맞는지를 저희가 제시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결정하는 게 저희 장점이고요. 대학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한 번에 완벽히 이 사람이 몇 년간 괜찮아야 되는데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치료, 완벽한 치료, 이제 유압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학병원은 이제 뭔가 문제가 된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하는 게 빠르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는 대처하는 능력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떤 수술로 갈 때까지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고 필요한 환자 맞춤형으로 이제 정확하게 갈 수가 있고, 전문병원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검사들을 다 해서 그 위험도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미 대비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저희들의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